5개월 전에 첫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3,000명 기념으로 애견미용실 창업과 관련된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책 신청을 받을 때 질문해주셨던 내용들이고요. 대부분 전자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예민한 질문들도 있어서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하루 몇 마리를 하고 수익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보통 4-5마리 정도 하고 수익은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겠죠? 창업 전에 동물병원과 비교해서 월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동물병원과 비교했을 때 뗄 거 다 떼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픈 초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직원을 구하고 나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반려견을 좋아하는데 N잡으로 가능할까요? 본잡으로 해도 죽도록 힘듭니다. N잡은 비추입니다. 광고 릴스 무조건 필요할까요? 네, 무조건입니다. 꼭 릴스라기보다는 수많은 애견 미용실 중에 눈에 띄려면 내 샵을 브랜딩하고 세상에 알려야 하거든요. 업체에 돈을 주고 맡길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걸 공부해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나이에 지금 배워서 창업을 하려 한다는 게 무리는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나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나이보다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체력이나 정신력이 없으면 실패하고 나이가 많아도 체력이나 정신력이 좋으면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유퀴즈에 나온 수능 최고령 83세 할머님께서 이번에 숙명여대 신입생으로 입학하신다는 걸 봤는데 역시 무언가를 도전할 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도 가능한 일일까요? 학원 동기들 중에 저 빼고 유일하게 샵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십니다. 미용 실수 시 대처 방안. 털을 숭덩 날려먹었을 때 수정보완법? 수정보완법은 미용 스킬이라서 많이 경험해봐야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수로 숭덩 날려먹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줄 알아야 돼요. 숨기면 숨길수록 더 문제가 됩니다. 저도 최근에 속눈썹을 기르는 강아지의 속눈썹을 잘라버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수정도 안 되는 거라서 보호자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조심하겠다 말씀드려서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다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리 잡기까지 걸린 시간. 저는 오픈하자마자 풀예약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전자책에 담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블로그랑 인스타를 거의 매일 했거든요. 그게 오픈하고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혼자 일하시는지, 그럴 경우 점심시간을 지키실 수 있는지. 지금은 실장님이 계시고요. 혼자 할 때나 직원이 있을 때나 점심시간을 지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애견 미용실은 100% 예약제라서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거든요. 그냥 제가 먹는 걸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커피로 때웠는데 그러니까 몸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늦더라도 꼭 챙겨 먹습니다. 무경험으로 진짜 창업이 가능할지. 겁 많고 소심한 무경험은 무리수입니다. 애견 미용실이어서가 아니라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동네 작은 가게여도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모든 걸 잘하는 멀티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근데 미용 경험까지 부족하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경험이 많아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애견 미용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겁이 많고 소심하시다면 경험 없이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애견 미용을 위해선 꼭 좋은 손기술을 보유해야 하는지요? 아니요. 손기술보다는 노력이나 의지,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될 때까지 연습하는 노력? 제가 손기술이 좋은 편이라 좀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학원을 다녀보니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격이 급하니까
가위도 자꾸 흔들리고 대칭이랑 각도도 잘 못 맞추는 것 같고 면 처리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못하고 물론 손기술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낫겠지만 꼭 보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애견 미용실을 창업했을 때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긍정과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불만이 가득하고 투덜대면 될 것도 잘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도 엄청 받으실 거고 애견 미용실이 그냥 보기에는 귀여운 강아지들과 행복한 시간만 보내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거든요. 컴플레인이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좀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이만하기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럭키비키 사고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강아지를 다루는 손길도 부드러워지고 교감도 잘 되고 미용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정도 쉬시나요? 오픈하고 1년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쉬었고요.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쉬고 있습니다. 샵을 오래 하려면 2번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쉬면 매출도 차이가 나고 예약도 너무 밀려서 요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격증 따기 어려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 자격증 같은 것들에 비하면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력이 없어서 주변 샵들보다 싸게 하려는데 그게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진 않겠죠? 주변 분들은 경력 20년 막 이렇습니다.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은 경력이 몇 년인지 당연히 모르시고 그냥 다 같은 애견 미용실로 보시기 때문이고요. 미용비를 낮추는 건 애견 미용업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없어서 실력에 자신이 없으신데 꼭 창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미용비를 낮추기보다는 서비스로 뭔가를 더 해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하시면 결국 나에게도 손해입니다. 위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클레임은 빠르게 처리하고 좋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실제로 금방 잊기도 하고요. 근데 보호자님들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를 믿어주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불끈 나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극키인데도 가끔 울컥할 때가 있을 정도예요. 좀 진상이 많다고 알려졌는데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소중한 강아지라는 존재로 맺어진 인연이라서 그런 건지 내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걸 알아봐 주시고 좀 서로가 끈끈해지는 업종인 것 같아요. 손목은 괜찮은지 발톱 자를 때 피날까봐 가장 무서워요. 샵 오픈 초반에는 무리를 해서 그런지 손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요령도 생기고 컨디션 조절을 하니까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저도 학원 다닐 때는 발톱 자를 때 피나는 게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엄청 무섭지는 않고 피를 내게 됐을 때 미안해 이렇게 강아지한테 사과를 하고 빠르게 지혈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좀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 피낼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나봤자 조금 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전세비나 초보기간 없이 펫미용 1년 수강으로 창업하는 것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비추입니다. 펫미용 1년 하시면 미용 실력은 분명히 좋아지시겠지만 예약 관리하는 법이나 보호자님 응대하는 법, 피드백 드리는 법, 상처 냈을 때나 컴플레인 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등 그렇게 애견 미용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무 경험은 하나도 없이 창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견습이나 초보로 일하는 게 미용 기술을 배우는 거기도 하지만 애견 미용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펫미용만 하시고 창업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용실 자리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2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시 한다면 그런 곳으로 할 것 같아요. 월세가 저렴할 테니까요. 요즘은 이제 지나가면서 간판을 보고 오시기보다는 네이버나 인스타로 검색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굳이 1층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요. 근데 이제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강아지 행동교정 자격증도 같이 따는 게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애견 미용이라는 게 클리핑이나 시저링 기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강아지를 잘 다룰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의 눈빛이나 자세, 행동을 봤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능숙하게 알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도 요즘에는 미용 공부보다는 행동학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무는 개는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카라랑 입마개를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보냅니다. 너무너무 심해서 도저히 미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돌려보내고요. 나도 다치고 강아지도 다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훈육 미용실에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오늘 미용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아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용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훈련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마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바로바로 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 신청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라이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날짜랑 시간이랑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문자 받으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